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3년 연속 줄어들던 간접 흡연 노출률이 사무실이나 공공장소 같은 실내 공간에서 다시 늘고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 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이 실내외 금연구역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간접 흡연의 문제는 내가 직접 흡연한 것도 아닌데 남이 태운 담배 연기를 마시고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간접 흡연으로 마시는 담배 연기에도 비소, 벤젠 등 69개 이상의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고요. 국제암연구소의 공식 보고서에선 간접 흡연도 엄연히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선 간접 흡연 때문에 매년 4만 6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간접 흡연에 쉽게 노출돼선 안 되겠죠. 세계 금연의 날을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요. 간접 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요즘 냄새나 연기가 덜하다는 이유로 전자담배 사용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계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보고요.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2명으로 2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특히 이 광역시의 출생아 수는 작년 1분기보다 14% 이상이 증가해서 전체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광역시는 태어난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광역시고요. 서해안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1분기 출생아 수 1위인 이 광역시 어디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 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계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인데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자주 먹는 식품이죠. 친숙한 만큼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게요.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란과 관련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란을 하루에 2개 이상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사실인가요? 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은 278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식품인데요. 이 계란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도 건강한 사람들에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계란, 새우 같은 식품은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혈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식품을 먹으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 심장병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때문이었는데 2015년에 미국 식사지침 자문위원회는 건강한 사람은 계란 같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식품 속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뚜렷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권고를 철회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는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보다는 체내에서 포도당이나 지방으로부터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품의 콜레스테롤 함량보다는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함량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은 또 계란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도 크게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이상 지질 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은 섭취량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회는 이상 지질 혈증을 가진 분들의 치료 방법으로 생활요법과 약물요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생활요법 중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음식은 주의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학회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육류의 내장, 생선 내장, 오징어, 장어 등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육류의 내장 등과 같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함께 많이 포함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는 포화지방 섭취가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식품 영양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계란 100g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303mg 정도입니다. 이 계란 규격 중에서 왕란이 가장 큰데 이 왕란 68g 기준으로 변환을 하면 계란 왕란 1개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으로 섭취되는 콜레스테롤은 206mg 정도입니다. 일일 영양 섭취 기준의 68.7%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네. 오징어 21mg, 흰다리 새우 37mg, 삼겹살 70mg, 명란젓 245mg,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식재료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루에 300mg 미만으로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노른자는 빼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트에 가면은 그 매대에 다양한 종류의 계란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동물복지, 유기농, 유정란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 있던데 이런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혹시 영양이 더 뛰어날까요? 세계 축산 연구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데요.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루두루 찾아봤는데 스페인 연구팀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선 계란의 무게와 모양과 관련된 이 외적 형질은 닭을 기존 우리보다 조금 넓은 강화 케이지에서 키웠을 때 좀 더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유기농 계란은 껍질이 더 잘 깨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케이지 계란은 흰자의 품질이 더 높았고 노른자 색깔이 더 진했습니다. 그러나 유기농 계란은 노른자 함량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강화 케이지에서 사육된 암탉의 계란은 주로 단일 불포화 지방 함량이 더 높았지만 유기농 계란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폴란드 연구진의 논문에서는 유기농으로 사육된 닭의 계란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함량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연구에선 단백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닭목 계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축산과학원은 맛과 영양의 차이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밝힙니다. 예. 네. 동물복지 축산이라는 게 닭들이 좀 더 본성을 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사육한다는 데 중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행복한 닭이 더 영양가 높은 계란을 낳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우리 축산 당국의 입장은 영양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 금액도 차이가 나길래 영양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차이가 없다라고 단호히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란에 표기된 기호만 봐도 그 알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요? 네, 계란을 자세히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계란 껍질에 10자리의 숫자와 기호가 굉장히 작게 써 있습니다. 맨 앞에 4자리는 생산 월일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영문과 숫자가 섞여 있는 5자리 부분은 생산자 고유 번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가 1부터 4까지로 표시되는데요. 이게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1번은 방사, 그러니까 닭을 풀어서 키우는 것이고요. 2번은 평사, 넓은 우리에 가둬놓고 키우는 것. 3번은 개선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를 나타냅니다. 이 4번은 닭 한 마리에게 허용되는 공간이 0.05제곱미터인 케이지를 뜻하는데요. 이걸 층층이 높이 쌓아서 닭을 키우는 방식이고요. A4 용지 한 장보다도 좁은 면적입니다. 굉장히 네. 좁은데요. 3번은 이보다 더 넓은 0.075제곱미터당 한 마리가 살도록 만든 케이지고 폭과 너비가 27.4cm 정도 됩니다. 이 계란판보다 조금 작은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좁아지네요. 1번은 완전히 풀어놓는 것, 밖에서. 그리고 2번은 넓은 우리에 가둬놓는 것. 3번은 조금 넓은 케이지. 4번은 완전 좁은 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닭들한테 넓은 공간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유정란, 동물복지, 풀어 키운 닭,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계란은 1번 또는 2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계란의 영양과는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애초에 이 제도는 산란개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의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고요. 유럽에서는 우리로 치면 4번에 해당하는 배터리 케이지에서 닭을 키우는 게 이미 2012년부터 금지가 됐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유정란을 먹어도 아무런 이점이 없다. 유정란과 무정란 사이에는 영양학적 차이가 없다. 오늘날 판매되는 대부분의 계란은 무정란이며 수탉은 산란계와 함께 사육되지 않는다. 검란 과정에서 세포 발달이 확인된 유정란은 판매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계란 프라이를 조리하는 온도에 따라서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계란 프라이를 섭씨 177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하면서 옥시스테롤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내 여러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 출처가 어디냐면 영국의 황색 언론이죠. 데일리 메일 보도를 인용한 건데요. 원 보도는 이렇습니다. 팥씨 350도, 그러니까 섭씨 176도와 같은 고온에서 계란을 요리하면 옥시스테롤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 온라인판 기사인데 출처 링크도 없고 관련 검색을 해봐도 계란을 고온에서 조리하면서 옥시스테롤 형성을 연구한 논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논문들에서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제조 및 또는 가공 중 고온에 노출되면 다양한 양의 옥시스테롤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이 여러 보도들은 계란을 바싹하게 튀겨내는 것처럼 조리하는 이 짜장면에 올라가는 계란 프라이를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목을 하는데요. 미국의 건강 매체 헬스라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혈액 내 산화 콜레스테롤과 옥시스테롤이 심장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려 사항입니다. 산화 콜레스테롤의 주요 식품 공급원은 튀긴 닭고기, 생선, 감자튀김과 같은 상업적으로 튀긴 음식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계란 섭취와 심장병 위험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튀긴 음식을 좀 줄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염려가 너무너무 크시다면 계란 프라이 대신에 채소를 많이 넣은 계란 오믈렛을 해 드시면 좀 우려를 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계란 후라이도 오믈렛도 정말 맛있는데 그래도 네. 염려를 생각보다 안 해도 된다라는 말에 좀 반가운데요. 네, 오믈렛 많이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계란을 껍질을 깨지 않는 상태로 뭐 삶은 계란이든지 뭐 아니면 그냥 조리되지 않은 날달걀이든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폭발합니다. 이 전자레인지의 전자파가 계란 속에 들어있는 물 입자를 진동시켜서 계란 내부에서 끓게 만드는데요. 근데 이 계란 껍질이 깨져 있지 않으면 계란 껍질에 이 수증기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면서 굉장히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압력이 높아지다가 결국에는 터지게 되는 거죠. 계란 한 개 정도 터졌다고 해서 뭐 전자레인지 자체가 폭발하지는 않겠지만 전자레인지 내부가 온통 계란 잔해로 뒤덮이기 때문에 청소하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런데 뭐 전자레인지로 계란찜을 만들거나 껍질을 깬 계란 요리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건 뭐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무조건 껍질을 깨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트에서 사온 계란 껍질에서 무언가 묻어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걸 물로 씻는다는 분들도 있고 씻으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국립축산과학원이 딱 정리를 해줬는데요. 계란은 물에 씻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 계란 껍데기에 큐티클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생물의 침입을 막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계란을 물에 씻으면 이 큐티클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오래 보관하려고 물로 씻었는데 오히려 계란이 빨리 상하게 되는 거죠. 종이 포장 형태로 그대로 보관을 하게 되면 냉장고 안에 음식 냄새가 계란 내부로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란은 보관 과정에서 계란 안에 공기가 드나드는 공간, 이 기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통해서 수분이 증발을 합니다. 계란 안에 빈 공간이 많다는 것은 보관 기간이 길다는 뜻이라고 하고요. 흔히 계란을 흔들었을 때 출렁거리거나 물에 담갔을 때 뜨면 오래됐다고 판단하는데요. 이 기실에 공기가 들어있는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이 기실을 통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계란의 이상적인 보관 조건은 온도 2도, 상대 습도 80%인데 계란은 온도 변화가 자주 생기는 냉장고 문짝보다는 온도 변화가 적은 냉장고 안쪽에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계란에 대한 여러 가지 알쏭달쏭한 정보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챗 GPT 많이 들어보셨죠? 출시되고 열풍을 일으킨 지 벌써 2년 정도가 됐네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테고요. 누구나 실생활에서 활용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챗 GPT 하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거의 시장을 장악한 모습이었는데요. 구글이 노트북 LM이란 서비스로 오늘 요즘에 기존 폐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트북 LM은 또 뭔지 오늘 데이터의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겸임교수인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챗 GPT가 출시된 게 벌써 2년 정도가 됐는데 활용하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아직 생소하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활용에 따라서도 격차가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를 좀 많이 가는데 가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제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인데 혹시 챗 GPT 써보신 분 손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한 90% 정도가 손을 드세요. 네. 근데 작년에 이 숫자가 한 50%, 재작년에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한 10% 정도였거든요. 한 2년 만에 거의 90%가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 다음에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보다 챗GPT를 더 많이 쓰시는 분 손 들어달라 그러면 한 10%에서 20%가 손을 드세요. 예, 근데 이분들이 대기업의 임원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네. 젊은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0% 20%인데 내년이면 한 50%가 넘는 사람이 챗GPT를 더 많이 쓸 거고 후년쯤 되면 거의 90%가 챗GPT를 더 많이 쓰겠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숫자고 구글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것 같아요.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맞아요. 지금 챗 GPT를 출시한 오픈 AI에 구글이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이것 때문에 좀
불안감, 위기감이 구글 내에서는 좀 커졌을 것 같아요. 검색 기능도 요즘에 챗GPT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네네. 구글의 노트북 LM이란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요즘에? 네네. 그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는 원래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글 버전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갑자기 받게 됐거든요. 아, 예전에 한글 버전이 없었나요? 한글로 이렇게 팟캐스트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없다가 이 5월달 지난달에 뭐 지난달 4월 5월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 좋아들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갖다가 공부해야 되는 PDF나 뭐 유튜브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그냥 넣어만 주면 얘가 그 자료를 요약도 해주고 뭐 이걸 가지고 정리도 해주고 Q&A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공부하기 너무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네요. 이런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뭔가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능들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챗GPT한테도 자료를 넣고 요약을 해달라 그러면 요약을 다 해주잖아요. 네. 근데 챗GPT는 굉장히 짧게 이런 것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이나 그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알차고 좀 긴 내용 이런 수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유료하고 무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 다 있어요? 그래서 무료 서비스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써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더 잘 쓰려면 유료까지 가입하면 좋습니다. 요즘에 네. 되게 요약본 보는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네네. 긴 글이나 긴 영상을 보기보다 맞아요. 좀 짧게 축약된 버전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런 거에 좀 특화가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뭐 읽어보라고 사람들이 자료를 주면 PDF 같은 거 줘요. 네. 근데 안에 보면 100장이야. 그리고 이게 영어로 돼 있어. 아찔하죠. 그러면 와 이거 내가 언제 시간을 들여서 이걸 읽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안 읽어요. 그냥 무조건 챗GPT나 여기다 딱 넣고서 요약해줘. 그러면 얘가 요약을 해주잖아요. 그 요약본을 보고서 이거 읽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판단하게 되네요.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네, 정말 네. 시간도 아끼고 또 네네. 폼도 덜 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노트북 LM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노트북 LM이라는 사이트 이건 구글에 그냥 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자료 같은 것들을 넣기만 하면 돼요. 하는 파일을 일은 넣으면 돼요. 그냥 파일 첨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파일 첨부 기능에다가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링크를 그냥 붙여넣기를 딱 하면 그게 하시는 일의 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얘가 다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좀 해봤거든요. 네네. 오늘 아침 1라디오 지난번에 저희 같이 방송한 거 있었잖아요. 네. 한 4주 전에 그 유튜브 링크를 갖다가 제가 그냥 넣었어요. 오, 정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브리핑 문서로 만들어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요약을 해주는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상세 브리핑 문서부터 작성 일자가 언제 작성을 했고 네. KBS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에 AI 거버넌스 AI가 지켜야 하는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제가 출연했던 거 다 정리가 됐죠. 내용도 보면 안전과 윤리 문제 우리 그때 얘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AI 거버넌스의 정의부터 책임 문제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 뉴욕타임즈와 오픈 AI가 소송하고 있는 거 게티 이미지와 스테이블 디퓨전의 소송전 이런 것들 우리 그때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오디오였잖아요. 네. 그리고 비디오잖아요. 그 맞아요. 유튜브 링크면 그러면은 이거를 거기서 다 이해하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럼 넣자마자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요? 그 안에 다 이해하고 이렇게 싹 정리해서 나옵니다. 우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우리 보면 막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로 그냥 한 번에 싹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학생들 공부하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좋죠. 그러면은 이거를 무료 버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무료 버전으로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이게 좋은데요? 차이가 있는 게 챗GPT도 아까 요약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챗GPT는 이 정도 자세하게 정리를 안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불씩 유료 버전을 쓰고 챗GPT를 사용하더라도 챗GPT 입장에서는 답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 입장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짧게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노트북 LM은 그 답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아마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구글이. 아, 그래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답을 너무 많이 줘도 네. 좀 버거운 사람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럼 호불호가 좀 갈리겠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갖다가 좀 더 적게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 요청도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더 안 주는데 많이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예, 많이 주는 거를 적게 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FAQ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요약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다 정리를 해주거든요. 아, 그럼 그걸 요청할 수 있어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거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어요. 예, FAQ라고 있어서 그 버튼만 누르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싹 정리를 해주고 또 해주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제가 그냥 내용을 중간에 채팅창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 내용 중에 작년에 중국에서 인공지능의 뭐 법적 문제, 윤리적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뭐야라고 하면 저희가 대화했던 내용 중에 그 내용만 찾아가지고 네. 얘가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우와. 그다음에 이걸 마인드맵으로 그려줘. 예, 그러면 마인드맵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구조화해가지고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도 해줍니다. 이런 것 뭐 대학생들 과제 같은 거 할 때 너무 좋겠네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거는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이 내용을 저희가 둘이 대화한 거 있잖아요. 네.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팟캐스트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주고요. 이 오디오 파일로 딱 들어볼 수 있는데 제가 만들어 왔어요. 자, 이거 한번 정말요? 들어볼까요? 우리? 네네네. 예, 한 1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AI 기술 이면의 윤리적 문제, 특히 AI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AI가 만든 컨텐츠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개발 과정의 노동 문제까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AI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AI를 만들고 쓰고 또 이게 퍼져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과 규칙을 가져야 하냐 뭐 이런 논의거든요. 기술은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위험은 좀 줄여보자 이런 노력인데 오늘 주신 자료 속 사례들을 보면서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사례부터 바로 가볼까요? 초반 챗GPT 개발할 때 아프리카 케냐 노동자들이 유해 콘텐츠 분류 작업에 동원됐다는 거, 이거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시간당 임금도 너무 낮고 기술 발전의 그림자라고 하기엔 너무 어두운 얘기 아닌가요? 네, 그게 챗 GPT가 좀 이상하거나 부적절한 답을 안 하도록 일종의 정화 작업을 한 건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케냐 어때요? 노동자들이 한번 들어보시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예. 그 AI 목소리라고 하면은 좀 네. 어색하거나 영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자연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편안하게 들리고 되게 네. 깔끔하고 요약도 잘해주고.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둘이 대화했던 내용 다시 다 네, 새롭게 그거잖아요. 기억나죠. 네. 제가 한 거는 그때 우리 방송했던 유튜브 링크를 얘한테 입력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해가지고 팟캐스트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주는데요. 네. 이게 재작년에는 AI의 영혼을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봐 이렇게 너무 사람처럼 얘기하면 그래서 AI는 기계음처럼 얘기를 하는 거를 선호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약간 사람처럼 만들었고 올해 지금 저도 보고서 더 놀랐는데 이게 약간 사람의 말투할 때 잠깐 쉬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좀 뭔가 포즈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얘가 다 따라해요. 네, 다 반영이 됐네요. 신기해요. 이렇게 팟캐스트를 그 생성을 또 얘네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는데 네. 제가 볼 때 공부 방식이 완전 바뀔 것 같아요. 공부 방식이요? 네, 그냥 PDF 200장짜리를 넣어놓으면 팟캐스트로 7분으로 요약을 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하고 가다가 이거 팟캐스트 만들어 놓고 그냥 들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업무 지시할 때 있잖아요. 제가 지시하고 싶은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얘한테 팟캐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보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와, 대표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네, 이런 걸 원하는구나 나한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러 가지 영상을 주고 네. 이걸로 짧은 영상으로 재밌게 만들어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 팟캐스트에 캐릭터를 씌워가지고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처럼 할 수도 있고 동물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글이 처음부터 생성형 AI를 잘한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렇죠. 혹시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요? 구글이 사실은 챗GPT가 2022년 11월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세이션하게 이슈를 받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 6개월도 안 돼서 2023년 2월 달에 바드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 바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때 주가가 더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절치부심을 하고 한 10개월 지나서 2023년 12월에 제미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도 챗GPT보다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에 못 미쳤어요. 자, 그래서 2024년 제미나이를 확장을 하고 올해죠. 2025년에 제미나이 2.5 프로를 출시하면서 제가 볼 때는 성능이 갑자기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러다가 챗GPT를 추월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예요? 네, 저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팟캐스트 좀 들어봤잖아요. 네네. 박준하님이 사람이 아니라 AI가 사람의 숨소리, 톤, 장단까지 구현하다니 엄청나네요라고 해주시고요. 네, 성현수님도 너무 충격적이네요. 효율성이 최고예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저만 이렇게 놀란 게 아닌가 봐요.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를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만 듣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면 와, 얼마나 AI가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는지 놀랍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생성형 AI 기술이나 도구가 요즘 너무 많아서 네. 저는 뭘 써야 될지 뭐가 나한테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챗GPT 네. 쓰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생성형 AI 기술과 도구들 좀 알려주세요. 챗GPT가 돈을 제일 많이 투자를 받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생성형 AI는 챗GPT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요. 구글에서는 이매진이라는 이미지 변환하는 모델도 만들었고요. 요번에 이제 VEO라는 VEO3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영상 만드는 거거든요. 챗GPT는 소라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대항마로 요번에 만들었는데 와, 이것도 이번 달에 출시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영상의 퀄리티는 얘가 비오가 제일 좋지 않나. 저는 그 정도로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고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노트북 LM 이런 것도 여러분들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노트북 LM 외에는 다 올해 출시가 된 것들이네요. 사실은 버전은 옛날부터 만들었는데 이게 매년 버전업을 하다 보니까 그 버전업을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한글 버전을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위기감 좀 해소가 됐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구글의 검색량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구글의 최대 매출이 검색 광고 매출인데 네. 그거를 지금 지키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제미나이라는 거를 잘 만들어서 챗GPT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뛰어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위기감은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쩔 수 없는 게 항상 1등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KBS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이 이거 진짜 잘못했다라고 크게 얘기하는 것처럼 구글이 뭔가를 잘못하면 굉장한 공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구글에서 AI를 만든 거를 사용해 가지고 청소년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냐면 이제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14세 소년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구글하고 이제 협업하고 있는 캐릭터 AI라는 서비스를 썼는데 이거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영화 허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왕자의 게임의 캐릭터인 데너리스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 여자 캐릭터하고 자기하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교감이 커져가지고 이제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바로 집에 와줘. 예, 이러고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남겨놓은. 예, 그러니까 어머. 얘 때문에 자살을 한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뭐 구글은 이걸 예상하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어찌됐던간 이런 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야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 여기에도 휩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진짜 크게 또 휩싸인 논란이 있었는데요. 뭐예요? 이매진이라는 구글의 이미지를 만드는 서비스를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미국의 식민지 시대의 사람들을 묘사해줘. 네, 그랬는데 갑자기 아시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식민지 시대의 아시아인들이 그때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갖다가 묘사해줘. 워싱턴이나 이런 하면 백인의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흑인 워싱턴이 나오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왜 갑자기 여기에 아시아인 흑인들이 등장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구글이 뭐 성차별이라든지 인종차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편향성을 두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를 들어 간호사를 표현해줘. 그러면 여자만 나온다든지 의사를 표현해줘. 그럼 남자만 나온다든지 그러면 욕을 먹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자 간호사라든지 여자 의사 그리고 그것도 인종도 다 섞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를 해라라고 이미지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흑인 워싱턴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그런 염려를 과도하게 적용을 맞아요. 했네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욕을 너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네. 예, 그래서 구글의 CEO도 사과를 하고 그래서 구글은 한동안 이미지 서비스를 못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그 이미지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구글도 만들고 챗GPT도 만드는데 그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록이요? 예, 이거는 그록이라는 서비스는 누가 만들었냐면 앨런 머스크가 만든 서비스예요. 네. 앨런 머스크가 맨 처음에 그 샘 올트만하고 오픈 AI 챗GPT를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뛰쳐나와가지고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GPT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더 윤리적이지 않은 걸 지금 만들고 있긴 해요. 뭐예요? 자, 우리가 트럼프와 시진핑이 반갑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줘. 제가 이렇게 쳐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록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보이네요. 예, 둘이 반갑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잖아요. 표정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친하지 않은데 현재 네. 너무 반갑게 어깨동무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뿌리기 시작하면 네. 정치적인 상황과 왜곡된 현상을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아까 구글의 이매진이나 이런 것들은 이걸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와, 그걸 또 구글에선 판단을 하는 거네요. 네, 근데 그록은 이걸 그냥 만들어줘요.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당연히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걸 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도 얼마 전까지 이런 거 안 만들어주다가 최근에 챗GPT의 이미지 서비스에서는 만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신기한 내용을 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요, 구글의 노트북 LM을 통한 새로운 반격과 또 생성형 AI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인천광역시였습니다. 6204님 인천광역시, 4455님 인천광역시, 저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8707님 인천광역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데 계속 쭉 신생아 증가 정책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9102님 인천광역시, 출근하면서 유익한 정보 습득하는 고마운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